안녕하세요. 옆집 엄마입니다. 오늘은 초등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 캠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희 아이들은 영어 학원을 전혀 가지 않고 집에서 아빠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요. 사실 아빠가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하거든요. 아빠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리딩, 라이팅과 문법에 대해서는 공부하기가 쉽지만 스피킹과 리스닝은 아무래도 익숙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영어 캠프를 보내기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봄에 영어 캠프를 알아보다 보니 초등 저학년이 갈 영어 캠프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은 기숙형이 아닌 통학형이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방학 기간 중 긴 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초등학생이 중점적으로 모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원하는 조건이 많죠? 하지만 초등 1학년이 갈 수 있는 영어 캠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집과 가장 가까운 숭실대학교 영어 캠프를 알게 되어 지난 여름방학에 영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영어 캠프는 4주 동안 진행됐고,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며 캠프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를 조금 자신있게 생각한 것 같아 만족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도 영어 캠프 신청을 하여 지난 주말에 설명회와 레벨 테스트를 하러 다녀왔어요. 숭실대 입구역 3번 출구에 나오면 숭실대 학교 정문이 바로 보입니다. 숭실대학교 캠퍼스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영어 캠프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보이고요. 큰 강당에서 학부모 설명회가 시작되는데요. 이 학부모 설명회를 듣는 동안 아이들은 위에 층에 올라가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부모 설명회 자료 함께 공유할게요. 학부모 설명회 자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캠프는 드림 캠프와 에이블 캠프, 와이즈, 스마트 캠프로 나눠집니다. 드림 캠프와 에이블 캠프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을 위한 반이고요. 와이즈 캠프는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을 위한 반, 스마트 캠프는 중학생을 위한 반인데 현재 스마트 캠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에이블 캠프를 신청해서 갔는데요. 사실 숭실대 영어 캠프 신청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경쟁률이 정말 세거든요. 거의 30초 만에 마감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마들이 영어 캠프 신청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림 캠프와 에이블 캠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시간이 드림 캠프는 일주일에 3번, 에이블 캠프는 매일 나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만큼 공부 양도 다르고 아이들의 긴장감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금액도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에이블 캠프를 신청했습니다. 아까 학부모님들 설명회 듣는 도중 아이들은 위에 올라가서 레벨 테스트를 본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위층에 올라가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레벨 테스트 결과는 사실 상담도 안 해주고 결과를 정확하게 점수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숭실대학교 영어 캠프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을 배정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가 마치면 반 배정 결과를 12월 23일 날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캠프에 참여를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학군지가 아니다 보니까 통학버스를 신청을 했는데도 저희 집 앞으로 통학버스가 저희 집 앞에는 배정이 완전히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거점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지난 여름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 거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등하교를 직접 라이딩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들이 항의를 해도 이 버스 회사의 문제다 보니까 일일이 아이들을 픽업을 못한다라는 말밖에 해주시질 않으셔서 학군지나 아니면은 그런 거점이 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직접 등하교를 시켜주셔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공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숭실대학교 영어 캠프가 정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행정 처리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즉각 대응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페이지가 바뀌어서 드림 캠프와 에이블 캠프, 와이즈 캠프의 구체적인 데일리 스케줄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전 시간에는 9시 10분까지 등교해서 9시 10분까지 등교를 하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9시까지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오전 시간에는 스피킹, 리스닝, 팀 프로젝트 같은 공부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대부분 액티비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 중간에 있는데 아이의 말을 들어봐도 또 학교에서 제공되는 사진을 봐도 굉장히 식단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 푸짐하고요. 저희 아이가 많이 먹는 아이인데 아이도 배부르게 잘 먹고 먹을 시간을 충분히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 식사나 간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 캠프와 에이블 캠프, 와이즈 캠프 수업을 다 하고 여름에는 4시 20분에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겨울에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4시 5분에 끝나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캠프를 보내보다가 느끼는 점들은 정말 많았어요. 이 숙제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각 수업마다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각각의 숙제를 내주시는데요. 보조 선생님이 일일이 그날의 숙제를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숙제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대충 하면 정말 빨리 끝날 수 있는 양의 숙제이고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복습까지 하면서 숙제를 하다 보면 그렇게 작은 양의 숙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아이는 아이 아빠와 함께 복습과 그리고 숙제를 같이 하고 숙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문장을 만들다 보니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매일매일 소요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숙제나 아이들의 복습 예습에 관한 부분에서는 집집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 영어 캠프는 숙박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계속 통학형으로 할 예정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영어 캠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직은 다른 영어 캠프를 보내보질 않아서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일단 숭실대학교 영어 캠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등록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엄마들의 평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결정하고 영어 캠프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만일 영어에 대한 아이의 친밀도를 높여주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집중적인 영어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숭실대학교 영어 캠프에 한 번쯤 등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숭실대학교 영어 캠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여기에서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제 돈으로 등록해서 저희 아이를 교육시키고 제가 느낀 바를 솔직히 이야기한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